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교류를 증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책 제안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대 김준영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개념이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좀 해명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이걸 맡아서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또 뭐 이게 뭐 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원래 남방 정책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신남방 정책 한다는 것에서 뭐 좀 제가 공헌이 있다는 정도로 약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공헌이 있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죠? 어떤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100대 국정과제를 했는데 그게 98번에 있는 건데요. 98번이요. 예. 예, 동북아 플러스라는 큰 그 엄브렐라 그 우산 컨셉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금 송영길 그 의원이 하고 있는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요. 예, 예. 러시아와 신남방 정책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좀 평화 협력을 지원한 이 세 가지가 3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북방 정책은 따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이제 일단은 번영의 축이라 그래서 남쪽으로 지금은 아세안이 중점이 되지만 더 잘 되면 인도, 또 호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핵 문제, 한중, 미중 일러 이런 쪽에 지나치게 동북아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 이 플러스란 말을 붙여서 생존의 공간으로서 동북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면 뻗어나가야 된다. 그중에 남쪽으로 뻗어가잖아. 이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쪽으로 뻗어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아,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러면 경제적 관계를 예. 동남아 국가들과 보다 확대하자. 동남아에서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인도, 호주까지 연결하자. 이게 다 경제 정책인 겁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경제를 출발하는 건데요. 네. 그러나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아세안 국가들인데 아세안 국가의 총 물론 10개국 합계이긴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예. 작년 교역액이 1,188억 불 정도 되니까요. 이걸 또 그냥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3년 후에 지금 중국 수준까지 2022년까지 2,000억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북아는 자꾸 진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중러, 한미일. 그러나 그 아세안은 통합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10개국이 통합의 운동이고요. 50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이들과의 관계도 미래적으로는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규모가 지금 미국보다 크고 중국 다음입니까, 현재 아세안이? 예, 맞 2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큰 것 치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 있게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네요. 예. 바로 그래서 신이란 말을 붙인 건데요. 지금까지 아세안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중요시 하겠다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4국 대사만 보내지 않습니까? 특수사를. 예. 지난 5월에 박원순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강 그러니까 4국만큼의 수준 하겠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확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방금 이제 외교 부분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동북아는 북중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미일 동맹이고 북한하고는 중국, 러시아가 가깝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세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아세안과의 외교가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전체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기억나시죠? 그 김정남 비서장관.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사실 양국하고 다 관계를 갖고 있고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뭐 조금 친북한 경향이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채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균형 외교를 싱가포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다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그 과거에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다변화하는 의미에서의 균형 외교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보다 많은 이 동북아를 넘는 어떤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균형 외교의 일부로서 과거와 구별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아래로 보는 그런 있죠. 인식이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다음에 교육국, 미국보다도 더 큰 교육량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다지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가 무슨 교육이 그렇게 있나? 뭐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뭐 공적 원조도 하고 관계도 화교도 많이 진출했으니까 관계도 많이 맺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있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일찌감치 했고요. 일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결국 자기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건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많은 공적 지원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적 지원을 한 다음에 자기 차 팔아먹고 전자제품 팔아먹는 일종의 경제적 동물이라는 게 많고요. 그다음 과거사에 대한 극복이 아직 덜 됐고요. 중국 역시 물량 공세를 하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들은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변에. 베트남 한국은 그 틈새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 한류입니다. 굉장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활발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것이 바로 아세안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름을 참 잘 붙였는데 3P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eople, Peace, Prosper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람 중심이라는 것과 상당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인도네시아를 첫 방문지로 삼은 그리고 이 정책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전략이? 예,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뭐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한국과 굉장히 지금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심지어 방산 협정까지 전투기, 뭐 훈련기, 잠수함 협정까지 있고요. 인구가 2억 5천이나 되기 때문에 중심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 이번에 삼국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BIP라고 붙였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일정상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먼저 가고 그다음 아펙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위원회 가고 또 마지막에 여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필리핀에서 50주년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정상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 구상을 가지는 것만으로 실제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런 관계를 저절로 맺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이들 아세안 국가가 우리와 관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맺을 의지가 있거나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거기서 늘 제가 지난 7월에 가서 이 구상을 많은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5번째냐, 우린 늘 이렇게 격가지로 끼느냐 하는 반응이 없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아까 말했던 중국과 일본이 주지 못하는 한국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일방적일까봐 또 이제 아세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리 사회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이런 있죠. 이런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 가장 많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마 동남아 국가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사람 중심이다.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따로 인식을 바꾸는 어떤
대대적인 운동이나 혹은 뭐 그게 운동으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이것들 한류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 중국도 조금 약해지고 물론 사드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도 지금 약해지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한다고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건 문화적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라 네네. 그것도 큰 과제가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 내내. 이건 어떻습니까?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 이 신남방 정책이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북아 플러스라는 부분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신경제지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워낙 안 좋지만 문재인 정부의 또 국정과제 90번이 이제 신경제지도인데요. 보시면 한국을 이렇게 한반도를 보면 H자. 그래서 이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이제 그 군사분계선 이렇게 H를 만드는데요. 이걸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이제 더 나아가면 유럽,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세안, 호주, 인도. 근데 이제 원래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이 해결돼서 H자를 만들고 이 H자의 두 축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 거대한 일종의 중장기 비전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H자는 안 되고 지금 외곽에서 먼저 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겠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5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뭐 중국의 1대1로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군요. 세계지를 놓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예. 그 그림대로 되면 좋겠는데 예. 꼭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림이 없던 시절보다는 낫죠. 그림이. 네, 맞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예. 그리고 H 구상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이해했고요. 네. 요 이야기는 무척 재밌는 이야기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것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교수님 보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뭐 모든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3년 만에 2배가 돼서 2천억 불이 되게 만든다는 거는 결코 과장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 언어, 그다음 한국에 대한 동경이 굉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소프트 파워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그 신경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부 주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먹거리는 동북에 갇히면 우리의 생존의 공간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이상 뭔가 또 감옥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나 매일 뭐 미중 관계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일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념이고요. 예. 다음은 교수님 혼자 안 내시면 여러분 모시고 네. 그래서 아세아 국가들과 어떻게 인식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꿔갈 건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혼자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수님한테 들을 이야기는 오늘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없는 듯이 살았거든요. 실제로는 이렇게 교육량도 엄청난데. 있을 때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팀을 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시고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100대 국정과제를 했는데 그게 98번에 있는 건데요. 98번이요? 예. 예, 동북아 플러스라는 큰 그 엄브렐라 그 우산 컨셉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지금 송영길 그 의원이 하고 있는 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하고요. 예, 러시아와 신남방 정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좀 평화 협력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가 3축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북방 정책은 따로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이제 일단은 번영의 축이라 그래서 남쪽으로 지금은 아세안이 중점이 되지만 더 잘 되면 인도 또 호주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북핵 문제, 미중 일러 이런 쪽에 지나치게 동북아에 묶여 있다는 생각에 이 플러스란 말을 붙여서 생존의 공간으로서 동북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면 보통은 4국 대사만 보내지 않습니까? 특수사를. 예. 지난 5월에 박원순 시장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강
그러니까 사국만큼의 수준 하겠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확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네. 방금 이제 외교 부분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이 동북아는 북중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네, 네, 네. 한미일 동맹이고 북한하고는 중국, 러시아가 가깝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네.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세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이 아세안과의 외교가 우리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혹은 뭐 전체 외교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기억나시죠? 그 김정남 비서장관.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사실 양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교류를 증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책 제안을 처음 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대 김준영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개념이 뭡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좀 해명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이걸 맡아서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은 아니고요. 또 뭐 이게 뭐 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원래 남방 정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신남방 정책 한다는 것에서 뭐 좀 제가 공헌이 있다는 정도로 약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공헌이 있으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뭐죠? 어떤 개념이죠? 중국 3년 후에 지금 중국 수준까지 2022년까지 2천억까지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종의 동북아는 자꾸 진영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중러, 뭐 한미일. 그러나 그 아세안은 통합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10개국이 통합의 운동이고요. 50주년이 되는 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이들과의 관계도 미래적으로는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교육 규모가 지금 미국보다 크고 중국 다음입니까, 현재 아세안이? 예, 맞 2위입니다. 네네. 그렇게 큰 것 치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 있게 다루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네요. 예. 바로 그래서 신이란 말을 붙인 건데요. 지금까지 아세안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걸 중요시 하겠다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뻗어나가야 된다. 그중에 남쪽으로 뻗어가잖아. 이게 신남방 정책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쪽으로 뻗어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러면 경제적 관계를 동남아 국가들과 보다 확대하자. 동남아에서 더 나아가서 남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인도, 호주까지 연결하자. 이게 다 경제 정책인 겁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그쪽이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경제를 출발하는 건데요. 그러나 경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아세안 국가들인데 아세안 국가의 총 물론 10개국 합계이긴 하지만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작년 교역액이 1,188억 불 정도 되니까요. 이걸 또 그냥 그게 머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